농민들이 땀 흘려 생산한 농산물이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총 몇 단계의 유통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크게 보면 생산자와 도매자, 소매자, 그리고 소비자 이렇게 모두 4단계로 나뉘지만 요즘은 대부분의 농산물들이 도매 시장을 통해 유통되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도매 시장이라고 하면 아마 국내 최대 규모의 가락 시장이 떠오르실 텐데요. 실제로 수도권에서 소비되는 농산물의 절반 가까이가 이곳을 통해 유통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락 시장은 어떤 체계로 돌아가고 있을까요? 초창기 가락 시장은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위탁상들이 받아서 판매하고 나중에 정산을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위탁상이 정산해주는 대로 값을 받았을 뿐 실제로 농산물이 얼마나 더 비싸게 판매되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고 하죠. 그야말로 재주는 농민이 넘고 돈은 위탁상이 챙기는 셈이었는데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게 경매제도입니다. 지난 1991년에 경매제를 도입해서 2001년부터는 전자경매로 전환이 됐는데요. 도매시장법인 경매에 참여한 중도매인 중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른 중도매인과 생산자가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위탁상 제도와는 달리 공개적인 자리에서 투명하게 가격이 결정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단, 생산자인 농민들이 도매시장법인에 수수료를 내야 하고 농산물 반입량에 따라 일주일 새 평균값이 2배 뛰어오르거나 반토막이 나는 일이 잦다는 게 문제입니다. 경매제의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2012년부터 도입한 것이 바로 정가 수의 매매 방식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출하자가 애호박 20개 들이 50상자를 한 상자당 2만 원에 팔겠다. 이렇게 가격과 수량을 미리 정해놓고 거래하는 것이 정가 매매이고 한 달간 매주 수요일마다 배추를 판매할 출하자를 찾는다고 중도매인이 나섰을 때 도매법인이 나서서 출하자와 1:1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수의매매입니다. 정가 수의매매의 경우 판로가 안정적이고 가격의 등락폭도 적다는 장점 때문에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득이 될 거라 기대를 모았는데요. 사실상 2015년부터 줄곧 매년 정부가 일정 비율만큼 거래하라고 할당량을 준 것 외에 거래 물량이 거의 늘지 않아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가락시장은 기존 방식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금의 중도매인이 도매법인처럼 출하자들과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 도매인제 도입을 다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장 도매인제는 출하자에서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그리고 소비자로까지 이어지는 복잡한 유통 단계로 인해 최종 소비자 가격이 높아지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2000년 농안법의 개정과 함께 도입된 제도입니다. 농산물 가격이 안정적일 수 있고 도매법인이나 중도매인들끼리 경쟁하게 만들어서 농가가 더 유리한 조건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된다는 찬성 입장과 예전 위탁상 제도처럼 가격이 불투명하게 정해져 농민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반대 입장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락시장에 도입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어떤 방식이든 농민들이 땀 흘려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 정당한 값을 받고 소비자들은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려면 우리 모두 함께 불공정, 불투명, 그리고 불필요한 유통구조를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풀어쓴 농업백과였습니다.